아니고요, 여러분들. 예. 요거 마저 할게요, 저번에. 예. 자, 보시죠. 자, 우리가 그 간주 공급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매입세 복습하면, 자, 매입세 공제를 미리 받는다라고 했죠. 미리 받고, 그 다음 나중에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는 용도로 쓴다라고 하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만 해주고 매출세액을 못 거두니까 세금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해당 재화를 실제로 판 건 아니지만 처분하는 것으로 가서 10%만큼 토해내게 했었죠, 여러분들. 그죠? 자, 여기 없고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사업상 증여. 자, 현대백화점이 청소기를 매입을 했대요. 그럼 현대백화점이 청소기를 매입하면 청소기를 판매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미리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 현대백화점이 사장님이요, 청소기를 우리가 거래처에 공짜로 준 거예요. 알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공짜로 줬다라고 해서 사업상 증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접대했으니까 매출세를 안 내겠죠? 맞죠? 근데 매입세 공제만 미리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청소기를 우리가 실제로 증여, 공짜로 준 거지만 얘를 그 거래처한테 처분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간주. 그렇게 본다. 그럼 그 처분한 금액이 있으면 10% 토해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업상 증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간주 공급이라는 건 제재를 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럼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가 제재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죠, 여러분들. 그래서 외워주실게요, 여기. 자, 뭐냐면, 동그라미 1번. 자, 내가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았어요.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내가 이제 홈플러스 가가지고요. 홈플러스에서, 만두를 무상으로 시식용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시식용. 아시죠? 우리가 그 만두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매입했을 때 매입세 공제 받았을 거 아니에요. 홈플러스에서 시식용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드셔보시라고. 그럼 그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만두 먹고 여러분들 만두의 모양을 보라는 거예요? 아니죠. 만두 맛있으면 사가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여기 대가를 받지 않고 인도하는 견본품. 알죠? 그게 요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그 전단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단지 만들 때 여러분들 종이 같은 거 매입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매입세 공제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내가 이제 전단지를 돌린 거예요. 알죠? 우리 그 헬스장 오시라고 그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더라도 문제 안 삼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은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간주 공급을 안 보는 거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자, 내가 이제 매입을 했어요.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근데 어디 그 고아원에 청소기가 없대요. 좀 그렇긴 하지만 고아원에 청소기가 없다고 해가지고 고아원에 청소기를 공짜로 준 거예요. 기부한 거죠, 기부? 맞죠? 여기 특별재난지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기부예요, 기부. 맞죠? 그럼 우리가 기부하면 분명히 업무와 관련은 없죠. 기부를 여러 업무와 관련해서 기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죠? 우리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기부는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죠, 여러분들. 맞죠? 이걸 간주 공급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이 기부를 안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고 거래처란다. 기부를 하면 좋은 목적이니까 매입세 미리 공제해 준 거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을게. 알죠? 그게 동그라미 3번입니다. 아시죠?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폐업 시 잔존재화. 자, 들어보시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회계 1급에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면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그럼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가라는 건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재화나 윤역을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공급하면 매출세액이 안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기를 팔면 매출세가 안 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업자가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현대백화점은 청소기 팔면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내가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폐업을 하면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니까 폐업하고 나서 파는 건 매출세를 안 내게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폐업하기 전에는 사업자였겠죠. 그러면 사업자였던 시절에 내가 다 과세재화를 매입했대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는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70%만큼은 매출에서 매출세를 냈어요. 그리고 폐업한 거예요. 그 남아있는 30% 있죠. 그럼 걔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이제 팔게 되는 거잖아요. 폐업했으니까. 맞죠? 다운도 팔겠죠? 그럼 매출세를 내야 안 내요? 안 내죠, 30%는. 그러면 매입세 공제도 70%만 받아야 돼요. 단지 70%만 냈으니까. 근데 100% 미리 공제해줬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나머지 30%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근데 우리가 폐업하면 처분하는 사람, 내가 처분하는 대상이 없죠, 지금은.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자기에게 공급하는 곳으로보다 자기가 누구예요? 나야. 우리 그랬죠. 법이 좀 약간 되게 뭐라고 하지? 융통성이 없다고. 그래서 폐업하게 되면 그 제가 남아있는 건 너한테 처분한 것으로 볼게. 나한테 처분을 했으니까 공급을 했죠. 공급을 했으니까 매출세액을 내게 할 근거가 마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요거.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한 간주 공급은 전부 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요. 그럼 아시죠? 세금계산서 같은 걸 발급한다라는 건 상대방한테 부가가치세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그때 뺨을 준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죠? 대신에 처분한 것으로 봐서 10%를 토해내게 하니까 증빙 없는 10% 과세 매출인 건배를 거셔야 된다라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해요. 암기 필수.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그럼 얼마에 처분한 것으로 보냐면, 제재하기 위해서 시가로 때린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그럼 우리가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다른 용도로 쓴 게 문제잖아요. 그럼 당초부터 내가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됐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백화점에서 청소기를 살 때, 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살 거예요. 개인적인 목적으로 샀어요. 라고 세무서에 알려준 거예요. 매입세 공제 못 받았겠죠. 업무와 관련이 없으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그걸 실제로, 우리 집 청소하면 썼어요. 그건 제재를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왜냐면 당초에 매입세액이 공제가 된 게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됐으면, 그때는 간주공고를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암기. 자, 됐고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요놈시킵니다. 이건 저번에 했죠? 어저께 했고요. 그저께가 아니라 저번 주. 왜 그러죠, 오늘? 자, 이제는 간주공,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자,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간주공급은 제재의 목적이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하는 가로 6번은 제재가 아니라 혜택 주는 관점이에요. 외워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죠. 해보면. 자, 사례 들어볼게요. 자, 우리 회사는 공장도 있고 대리점도 있어요, 여러분들. 두 개의 사업장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사업장. 자, 두 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이번에 공장에서 100원의 물건을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반출은 뭐냐면 그냥 출고시켰다. 출고만 시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이 100원에 샀던 물건을 대리점에 출고만 시킨 거예요. 알죠? 그리고 대리점이 실제로 팔죠. 그래서 대리점에서 이 물건을 150원에 판 겁니다. 알죠? 그럼 이건 판매 목적으로 공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거잖아요. 출고.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간주 공급이란 얘기는 그 말이죠. 공장에서 대리점에 출고시켰을 때 처분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해석을 고지고대로 하면. 되세요? 그러면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간주라는 말이 실제로는 그건 아닌데 그것을 무조건 보는 거죠. 그럼 간주로 안 보겠다라는 건 실제 그 사실대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간주 등급을 미적용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자, 한번 보시죠, 여기. 자, 그럼 여러분들 공장은 매출세액이 있어요, 없어요? 공장은 매출하는 데는 대리점이지 공장이 아니죠? 그래서 공장의 매출세액은 0. 그죠? 근데 공장은 100원에 매입했으니까 매입세 공제 얼마 받았겠어요? 10원 받았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면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환급세액이다라고 했었죠. 환급세액. 기억나세요? 그래서 공장은 10원의 환급세액이 발생을 합니다. 되시겠나요? 이렇게? 자, 이제 대리점이요. 자, 대리점은 매출을 150원에 했으니까 여기에 10% 곱한 15원이 매출세액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자, 그리고 대리점은 매입했어요? 안 했어요? 매입한 적 없으니까 매입세 공제는 못 받아요. 그러면 대리점은 15원의 납부세액이 발생을 해요. 플러스니까.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회계 1급 때 환급은 예정신고 때 환급해줘야 안 해줘요? 환급은 예정신고 때 원칙이 불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입력할 때 예정신고 미환급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입력할 때. 그래서 우리가 확정신고 때 돌려줘요. 예정신고 때는 원칙적으로 안 돌려줘요. 그리고 확정신고 때 신고하면 바로 돌려주냐? 아닙니다. 신고했는데 바로 돌려주면 다 거짓말로 신고하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한 달 동안, 한 달 이내에는 조사를 끝내요. 맞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기잖아. 2기 확정신고 기간이지. 지금이 2기 확정신고 기간이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이 8월이래. 지금이 8월이래. 만약에 예를 들어서 8월? 그럼 우리가 8월이면 예정신고 때 못 돌려봤죠? 7월달부터 9월달까지가 2기 예정신고 기간이잖아요. 그럼 10월 25일날 못 돌려받는단 말이에요. 뭐 2기 확정신고 언제예요? 언제까지? 그래서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하는 거죠. 그럼 다음 연도 1월 25일날 바로 돌려받냐? 다음 연도 2월달에 돌려받아요. 한 달 더 기다려야 되니까. 아시죠? 그럼 나는 이 10원의 환급, 10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0억이라고 생각해요. 10억. 그럼 우리가 10억의 환급세액은 다음 연도 2월 달에 돌려받습니다. 되실까요? 요거? 자, 근데 여기 납부는 그럼 우리가 예정신고 때 건 예정신고 때 납부하지 말고 확정신고 때 납부하라 이런 개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정신고 때 건 예정신고 때 내야 돼요. 양아치긴 하죠. 그러면 우리가 8월 달에 했다라고 하면 10월 25일 날 내야 돼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얘는 2022년 10월 달이고, 납부하고요, 납부. 얘는 2023년 2월에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억이라고 생각하세요, 억이라고. 지금 10원, 15원이니까 감이 안 오시겠지만, 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10월 달에 15원 내고, 2월 달, 다음 연도 2월 달에 10억을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많이 나쁘죠, 여러분들. 그냥 10월 달에 몰아서 그냥 5억 내고 끝내면 되잖아요. 맞죠? 15억은 10월 달에 내고 10억은 다음 연도 2월 달에 돌려받으면 4개월의 자금 부담을 하는 거죠. 맞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보실게요. 자, 실제로 공장에서 대리점에 출고만 한 거죠, 출고만. 맞죠? 출고만 했는데, 우리가 간주등급이 뭐냐면 그 사실대로 안 보고 처분한 것을 보겠다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공장에서 대리점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 볼게. 의제나 간주나 같은 말이에요. 맞죠? 간주를 해볼게. 간주. 자, 간주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공장에서 대리점에 100원에 판 것으로 봅니다. 왜 100원인지 곧 설명할 거고요. TI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지도 곧 설명할게요.
그럼 우리가 공장에서 대리점에 실제로 판 건 아니죠. 판 것처럼 보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간의 자금 부담을 하는 게 해소가 되거든요. 보실게요. 자, 그러면 간주 공급을 적용하면 공장에서 대리점에 100원에 판 것으로 보죠. 판 것으로 보면 공장은 판매한 것처럼 보는 금액의 10%가 매출세액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공장은 매입한 거 사실이지 간주가 아니잖아. 이건 당연히 사실. 그럼 매입세 공제 1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은 돌려받을 세금은 없죠. 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대리점. 자, 대리점은 매출 150원 했으니까 10% 곱한 15원의 매출 세액이 발생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러면 공장에서 대리점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라는 건 반대로 대리점은 공장한테 매입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그럼 100원에 매입을 했고, 그럼 매입세 10원을 준 것처럼 보는 거죠. 오케이? 네. 준 것처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받았으면 우리 매입세 공제 되잖아요. 그래서 대리점은 10원의 매입세 공제를 받아요. 되세요? 그러면 대리점은 얼마 내는 거냐면 5원. 그러면 이게 8월달이라고, 제가 지금 8월달이라고 했죠, 만약에. 그럼 이번 연도가 8월달이다라고 하면 10월 25일까지 내야죠. 근데 보세요. 자, 얘는 우리가 안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5억을 2022년 10월에 납부하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죠? 간주 공급을 안 적용한 게 빨간색이에요. 그럼 간주 공급을 적용하지 않으면 15억 10월 달에 내고 다음 연도 2월 달에 10억 돌려받죠. 근데 간주 공급으로 보게 되면 10월 달에 5억 내고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간주 공급으로 보는 게 유리, 분리. 이건 유리예요. 그래서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간주 공급으로 보는 건 기간의 자금 부담을 없애기 위한 혜택의 관점인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지금 하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과 나머지 간주 공급을 구분하셔야 돼, 반드시. 얘네들 취지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아셨죠? 많이 중요합니다, 이거. 꼭 외우시길, 암기. 자, 대신에 가끔씩 시험에 말문제 내가 뭐냐면, 우리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판매 목적이 아닌 타사업장 반출은 우리가 간주 공급을 안 봐요. 그래서 여기 판매 목적이 아닌 반출은 간주 공급으로 안 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을 여러분들 간주 공급으로 보냐면, 그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하죠. 사업장별로 과세하고 환급받지 퉁쳐서 못하잖아, 원칙이. 맞죠? 근데 동그라미 2번. 우리 회계 1급에서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하고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사업자는 원래부터 한 곳에서 우리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그 2개를 합쳐서 한꺼번에 몰아서 내는 사업자예요. 얘네들은. 되세요? 2가지 이상의 사업장을 합쳐서 돌려받거나 몰아서 내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럼 얘네들은 원래부터 한꺼번에 5억 내는 애들이기 때문에 굳이 간주 공급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거 말 문제 조심하시고.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아까 했던 제재 목적의 간주 공급하고 여기 있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간주 공급의 차이는 뭐냐? 보세요. 우리가 공장에서 대리점에 100원에 판 것으로 보죠. 그럼 이 100원을 보시면 어떤 금액하고 같아요? 공장에 매입한 금액하고 같아요. 아까는 시가였지만 여기는 매입가액이죠, 매입가액. 맞죠? 그리고 보세요. 아까 간주 공급은 세금계에서 발급 못했죠? 한 달 두개 맞으니까 여기는 세금계에서 발급해야 하네요. 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하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10% 과세 매출이니까 건별이 아닌 거예요. 매출주 과세요, 과세.
왜냐하면 우리 신고서와 관련이 있잖아요. 신고서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간주공급도 입력하는 난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 쪽 입력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건별 쪽이고 되세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공장의 아까 취득원가이지 매입한 금액. 그래서 취득가액이 시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시험에 시가하고 원가를 같이 주거든요. 더럽게 내면. 그때는 우리가 얘는 취득가액, 나머지는 제재 목적이니까 시가로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꼭 유념하시길. 알죠? 간주공급 어렵지만 시험에서는 간주공급을 너무 좋아해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면 12월달 시험이 좀 죄송한 말씀 12월달 시험이 어려워요. 진짜로. 제가 여태까지 12월달 제 강사 생활 6년 정도 했거든요. 딱 12월달에 제 입사했거든. 여기에. 대체적으로 어려워서 12월달이 좀 약간 왜 그런지 몰라도. 그렇죠. 물론 쉴 수도 있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 표정이 짜증나네, 저 새끼. 저 새끼는 저예요. 짜증나네. 그거 왜 말하는 거야? 열심히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열심히. 왜냐면 또 이제 2월달까지는 괜찮은데 4월달 되면 새로 개정된 세법 몇 개 또 다시 해야 되거든요. 물론 많이 바뀌진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한 6, 7개는 매우 다 바뀌어요. 알죠?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꼼꼼하게 하시는 거 권장. 알죠? 그리고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물론 시험 보는데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해요? 나중에 입사하실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입사하실 때 남의 돈 만지잖아요. 그렇죠? 세법이든 회계든 남의 돈 만지는 거죠. 남의 돈 만지는데 이상하게 내가 배웠다가는 난리 나는 거예요. 잘려요. 아시죠? 그것도 중요하고.